everyone. 오늘은 저희 narrative paragraph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글쓰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in this unit, you will write a narrative paragraph about a challenging situation. 그러니까 challenging이라는 건 이제 도전적이거나 뭐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던.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일들 있잖아요. that you faced sometime in your past.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쓰는 거 또는 or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to you during a trip. 여러분 이제 과거에 어떤 여행에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형태로 쓰는 글쓰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지금까지 써봤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밌고 흥미로운 그런 글쓰기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재밌는 글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예시로 어떤 단락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sensory, 감각과 그리고 또 emotional, 감정적인 그런 디테일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grammar,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저번에 우리가 순서로 이렇게 뭐 procedure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process paragraph를 썼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써야 되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어떤 일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순서 쓸 때 어떤 식으로 계속 이어서 쓸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simple past, 이제 단순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시제를 써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past continuous,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어떤 진행되는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과거 진행형을 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앞서서 brainstorming을 하고, 그 다음에 outline, 네, 개요를 작성하죠. 그래서 그 개요에 대한 템플릿은 제가 거기 LMS에다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저기 뭐죠? 이 주제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작성하실 이걸 사용해서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write the first draft. 그래서 첫 번째 글쓰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초안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에디팅을 하시고 반드시 에디팅을 하셔야 됩니다. 편집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제출을 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grammar부터 보면요. number one, how to use sequence words. 이제 순서대로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또 how to use the simple past, 단순 과거 시제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how to use the past continuous, 과거 진행형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order of events in narrative paragraphs. 자, 이제 일의 순서를 어떻게 쓰는지, 할 텐데요. Writers of narrative paragraphs use sequence words and expressions to clarify the order of events in a story.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sequence words를 쓰는 거는 그 이야기의 그 순서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 following sequence words are used when events happened in chronological order. chronological은 이제 time,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first, 그 다음에 second, 뭐 이런 식으로 finally,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죠. 뭐 first 하고 after that, afterwards, then, later, second, eventually, 마지막 뭐 궁극적으로 뭐 그죠? next, soon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했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first, 자, 이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First, we unpacked the car and set up our tent. 네. After that, we built a fort and cooked our food. 이런 식으로 먼저 처음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after that 이렇게 했고 그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our entire family squeezed into the car and soon we were on our way. 네, soon 그리고 곧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sequence word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서가 물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때 writers use the following words and expressions to show that two events occurred at the same time.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났을 때 이런 표현들을 쓰죠. Meanwhile, while, at the same time that 이런 식으로 이 단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요. I made coffee. Meanwhile, my brother tried to distract our sister. 그러니까 이 사람이 커피를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브라더 같은 경우는 그 동시간대에 뭘 하고 있었어요? 여동생의 그 주의를 산만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meanwhile.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I was planning a wedding at the same time that I was preparing to move. 그러니까 어떤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또 이사를 준비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때 at the same time that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xercise 7, 118쪽에 보면은요, 있는데요. 이 경우에 using sequence words and expressions. 아까 얘기했던 sequence words를 사용해서 이제 글을 써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할 거니까, 그냥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고요. 교재에 있는 단어를 좀 사용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보시면 A few years ago, my two older brothers and I went hiking in the mountains. We left our camp on a bright winter morning. We were hiking through thick pine forests. Soon it began to snow. 그죠? 여기서 soon, 곧. And we could not see well. Later,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We stopped to eat lunch, and my older brother said we should turn around because we were losing the trail in the snow. Going back down the mountain was harder because it was icy and slippery, and we could not find the way because of the snow. 그렇죠. 이제 내려가야 하는데 길이 미끄럽고 얼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죠. 너무 어려웠죠. 그리고 또 뭐죠? 눈이 와가지고 길을 찾을 수 없어서 더 어려웠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Eventually, I found the muddy trail and we were able to return to our camp. 예,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다행이죠. 그다음에 after that experience, 그 경험 이후로 I realized it is very important to be careful when hiking in the mountains. 네, 그래서 after that experience 이런 식으로 그 경험 이후로 할 때 이런 식으로 after를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이런 표현들 sequence words를 사용해 가지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뭐 meanwhile 동시에 일어날 때 이런 것들 써 가지고 한번 풍성하게 잘 묘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법 중에서 단순 과거, simple past를 볼 텐데요. 일단 과거 시제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묘사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모두 다 과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에디팅 하실 때 혹시 현재 시제로 쓴 것이 있다면 과거 시제로 고쳐 쓰시면 되겠습니다. In your narrative writing, use simple past tense to tell about actions and events that started and finished in the past. 여러분이 앞으로 쓰게 되는 그 narrative paragraph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시작했고 또 과거에 끝난 일이죠. 그래서 따라서 과거 시제로 모두 다 써야 합니다. Delia walked home quickly that night. Ronaldo studied all night for the exam.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는 ed를 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규칙적으로는 이제 d나 ed를 붙이면 되지만 불규칙적인 경우는 여러분 특별히 유의하셔서 내가 맞게 썼나 한 번 더 보세요. spent, go, went, meet, met. 네, 굉장히 쉬운 거고 여러분 뭐 시험에 나오면 다 맞을 것이지만 의외로 글을 쓸 때는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제 그리고 또 과거 시제를 갖다가 올바르게 잘 고쳤는지 에디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프루프리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는데요. Use the past continuous to describe an event that was already in progress when another event occurred or interrupted the first event. 그러니까 과거에 진행되고 있던 그런 사건이라든지 뭐 과거에 어떤 사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있잖아요. 중간에. 네, 이런 경우에 과거 진행형을 써요. My brother and I were watching TV when we heard a crash.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테레비를 보고 있었죠. 남동생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중간에 끼어들었죠. 그렇죠. 꽝 하는 소리가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 그런 굉음이 발생한 사건이 테레비를 보고 있는 그 상황에 불쑥 침범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My brother and I were watching TV when we heard a crash.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과거 진행형을 쓰고 when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쓰면은 좀 더 뭐랄까요, 생동감 있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냥 뭐든지 과거로 쓰면은 약간 좀 생동감이 떨어지죠. 진행형은 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진행형도 그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에 적합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use the past continuous to tell about two or more activities that were in progress at the same time. 예, 물론 이제 while이라는 이게 들어가서 중간에 이제 모든 이 두 가지 행동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를 묘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she was running while talking on the cell phone. 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달리면서 동시에 뭐예요? 전화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running while talking 이렇게 while을 써가지고 두 동작을 이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비동사에다가 was, were 하고 또 verb, ing 한다는 건 뭐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지만 이거를 맞게 썼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지는 않는데 이게 또 의외로 쓰면서 많이 미스테이크를 하니까요. 확인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써보기를 할 텐데요. 자, 브레인스토밍부터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쓴다면 이거를 하면 되겠죠. Think about the challenging situation you will write about. 여러분 살면서 지금 과거에 좀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Complete the chart below with details about what happened before, during, and after the situation. 자, 그래서 그런 challenging situation이 뭔지를 먼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행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서 쓰려면 128쪽에 있는 브레인스토밍과 아웃라이닝을 참조하여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는 첫 번째 주제 챌린징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쓰는 걸로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 여러분이 여행 가서 있었던 일을 쓰고 싶으면 128 쪽에 있는 거 참조하셔서 그 폼에 맞게 브레인스토밍과 아웃라이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이제 challenging situation에 대해서 할 텐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 떠올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떠올리겠죠, 여러분이. 그러면 그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후에, 그리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또 후에,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스테이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냐면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당시에 너의 느낌은 어땠는지, 그리고 또 여기 sensory 디테일을 또 쓰죠. 뭘 듣고, 냄새 맡고, 보고, 맛을 보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sensory 디테일이나 emotional 디테일은 항상 모든 거에 많이 들어가죠. 네, 물론 앞으로 쓰게 될 뭐 opinion paragraph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해당되진 않지만 지금까지 썼던 것들은 대부분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뭐 10분, 15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요. 아, 네, 충분히 했다 하면은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을 또 돕기 위해서 아웃라이닝 하기 전에 보캐블러리 여러분이 쓸만한 어휘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보면은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brainstorming vocabulary 해가지고 네, 109쪽에 나와 있습니다. I was in an place. 나는 어떤 장소에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먼저 얘기해야겠죠. 그러면은 그 장소에 대해서 묘사하는 형용사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서 쓰시면 되겠죠. scary, 무서운 곳에 있었다면 elegant, 우아하고 enormous, 거대하고 strange, 낯설고 familiar, 익숙한 곳.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형용사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felt. 자, 나의 느낌. 느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nervous, 겁을 먹을 수도 있고요. important, 중요하다. 느낌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numb. numb은 이제 그 무감각한 거죠. 감각이 없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동상 걸리거나 막 이런 감각이 없잖아요. 아니면 마취했거나 뭐 이럴 때. 그다음에 ecstatic, 아주 환희에 찬, 그죠? 네, 뭐 엑스터시라고 뭐 마약도 있잖아요. 네, 환희를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다음에 miserable, 비참한. 그래서 여러분이 적합한 형용사를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사 I ran, I cried, I fell, I laughed, I sneezed. 네, 재채기 할 때 sneeze.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he experience, 이제 뭐 마무리하면서 이 경험이 나에게 뭐 어떻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thrilled 하면 아주 흥분한 상태죠. 이 경험을 해서 내가 완전히 흥분이 된 거죠. matured, 나를 성숙하게 하고, motivated, 나에게 동기부여를 줬고, annoyed, 화나게 했고, embarrassed, 민망하게, 쑥스럽고 부끄럽게 했다. 그렇게 다양하게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고요. Number 5. I gained a lot of from this experience.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나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많은 뭐를 얻었는지. 예를 들어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으면 a lot of confidence. 많은 지식, a lot of knowledge. 많은 친구들, a lot of friends. 만약에 많은 자부심, a lot of pride. 그 다음에 appreci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함 또는 공감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웃라이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아웃라이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topic sentence, 그리고 supporting sentences, 그리고 concluding sentence,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제가 템플릿을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topic sentence 어떻게 써야 되죠? Introduce the challenging situation and tell when and where it took place.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묘사할 때요, 언제 그리고 어디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이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써야겠죠. 그리고 여기 팁을 드리자면 use interesting words to get the reader's attention.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선정할 때 있어서 독자의 주의를 끌 만큼 좀 이렇게 흥미로운, 그렇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잔잔하고 평이한 단어를 쓰면 읽었을 때 좀 이렇게 그리핑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소 좀 독자가 지루할 수도 있고 끝까지 읽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단어 선정을 좀 신중하게, 특별히 이제 topic sentence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접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supporting details, supporting sentences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써야 되죠? background. 자, background,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give brief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e challenging situation.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그 상황들, 배경적인 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tell how you got into the situation.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어려움, 공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은 이제 순서대로 해야겠죠. 순차적으로 chronological order, time order를 해야죠. 그래서 무엇이 먼저 일어났는지, 그죠? Explain what happened first, explain what happened next,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아까 배웠던 그런 sequence word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팁을 보시면 give specific details, 구체적인 디테일을 좀 묘사해 주시고요. 그때 include sensory or emotional details.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감각이랑 그리고 또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묘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utcome, 결과.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끝났는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하이킹 예를 들었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못 올 뻔했는데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집에 오게 됐죠. 머디 트레일을 발견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 어려운 상황이 종료가 되었는지를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oncluding sentence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briefly summarize the story. 그러니까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시고요. And tell what you learned from the experience. 이 경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에 돌입하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first draft를 이제 brainstorming과 outline에 한 자료들을 보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썼어요. 다 쓰시고 나서 이제 에디팅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Does the paragraph have a title? 제목이 있는지. 여러분 아직까지도 제목을 여러분이 조금 대문자를 갖다가 이렇게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목은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되고 시작하는 그 단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어를 써야 돼요. 전치사와 관사를 빼고. 전치사하고 관사는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까지도 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타이틀은 가능하면 짧으면 좋아요. 막 이렇게 문장식으로 길게 막 쓰시는 분, 아니면 뭐 프레이즈, 굉장히 긴 프레이즈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짧을수록 좋아요. 짧지만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거면 더 좋겠죠. 그래서 타이틀을 쓸 때 짧으면서도 확 와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대문자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 Does the topic sentence tell what the story will be about? 딱 topic sentence 첫 번째 문장 또는 두 번째 문장 읽었을 때 이 글은 어떤 것에 관한 것이구나 딱 와야 돼요. 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 topic sentence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Does the paragraph have background information? 그러니까 이 paragraph에 예를 들어서 이 challenging situation이 일어나게 된 그런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그 다음에 number 4, does the paragraph give the events of the story? 그래서 그 사건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특별히 여기서 뭐를 포함해야 되냐면은 sensory하고 emotional 디테일이 있는지, 그죠? 감각도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그때 나의 느낌이 이랬다 저랬다 그 오감을 사용해서 또 어쨌다 저쨌다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does the paragraph use sequence words to show the order of events? 그래서 이제 아까 sequence words 배웠었잖아요. 어떤 일의 순서를 나타낼 때 이렇게 sequence words를 쓰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 상황이 순차적으로 잘 묘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id you use simple past and past continuous verbs in the correct form? 일단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 또는 과거 진행형으로 쓰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올바른 형태로 쓰였는지, 내가 이제 불규칙 동사를 규칙 동사로 쓰지 않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 형태가 잘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oes your conclusion show why the story was important? 그래서 여러분 그 concluding sentence 쓸 때, 이 경험이 왜 나에게 중요했는지, 왜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면서 쓰셔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포함하시고, 만약에 포함이 안 됐다면 에디팅하는 부분에서 좀 더 손을 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이 사실은 제가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드리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피드백을 드리고 이걸 참조를 해서 여러분이 또 다시 고치셔서 맨 마지막 주에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파일에서 이렇게 해서 내야 되는데 뭐 퍼스트 드래프트도 이제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굳이 내실 필요가 없고 파이널 드래프트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제가 피드백을 다 드렸어요. 네 가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쓰게 될 어피니언은 시간이 부족해서 피드백을 못 드리고요. 그냥 제출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모으셔서 학기 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점점점 여러분 글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이번에 내러티브 여러분에 관한 거니까 한번 재밌게 써보시고요. 제가 또 피드백 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마무리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et's call it a day. Bye.